우리가 양생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양생 어떻게 하면, 뭐 먹으면,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 무슨 단식, 이것도 다 양생한 방법인데,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양생술 중에서 너무나 또 이렇게 대립된 게, 반대된 게 많아서, 어디 장단에 춤을 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저기 밥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좋다. 뭐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우리가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게 양생이라고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빛나게 살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약동감 있게 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고 좀 뭐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이러면 건강해지죠. 근데 네, 왠지 후질근한 시간을 보내면은 건강이 하지 아무리 저기 감기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양생이라는 것, 인간의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한 결과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양생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 범위를 넓히고 또 활발하게, 싱싱하게, 낙동감 있게 사는 것이 양생이야.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당위성을 규정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모아놓은 게 양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더 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생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고 아무리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고 뜬금없어 푹 자고 그리고 적은 음식에서 흑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도 발꿈치로 맑은 공기를 마셔서 몇 천년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신화라고 그러지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잠이 부족해도 푹 자면 새로운 온기를 얻고 피곤하지 않고 꿈도 안 꾸고 그리고 덥거나 막 춥거나 바람 불거나 습하거나 하는 걸 모든 걸 갖다가 상쾌하게 느끼면서 사는 게 양생이에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은 뭘 먹어도 맛이 있고 뭘 움직여도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몸이 건강하면은 하고 조건이 붙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뭘 먹어도 맛이 있고 아무리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는 상태로 자기의 마음을 가져가면은 몸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뭐 습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야 피해야 되겠지. 지금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아마 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지구 조건이었고, 그리고 환경도 좋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춥고 이런 거를 동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이거를 그, 저기 키워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울 때는 너무 막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피받고 사는 게 막 좋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가용의 운전수가 따르고 남이 자기는 손 하나 간딱 안 하고 근데 그게 너무나 양생이 아닌 거예요. 생명하고는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뭐 힘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우리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결혼할 때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 프로포즈 하는 말이, 자기한테 시집 오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안 만지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그냥 비생명적이고 그 재미없는 삶인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몸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저기 불평도 별로 안 했고, 그걸 아무튼 상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길러나가는데, 그러려면 좀 훈련이 좀 필요하고, 이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훈련은 이제 저도 잘 모르고, 또 그런, 이게 온라인이라서 좀 힘들어서 할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몸의 훈련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그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살면서도 참 힘이 됐고, 공부하면서도 힘이 됐고, 그리고 남을, 옛날에는 좀 원망을 한 편이었는데, 어렸을 때 원망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사고의 반전을 가지고 있어서, 어,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걸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뭐 뭘 남을 시켜먹고 이런 게, 되게 특권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시켜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음, 비생명적이고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병이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병에 대한 그 관념도 달라요. 이제 아까 히포크라테스도 그랬고, 황제내경에서도 그렇고, 허준 그 동의보감에서 그랬지만,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균이 들어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은 균이 들어오기가 쉽죠. 그래서 병이 전혀 없기를 바라고, 너무나 안전하게 바라고, 일생 안전하게 바라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그건 인간을 굉장히 위축시키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간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고는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를, 굉장히 시공간을 좁혀가는, 그리고 활달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무사함을 바라면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 데는 안 가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만나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안 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이제 자기 가족들이나 애들이 어디 가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무너무 걱정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인간이 활달하게 살아가는 생기를 빼앗아가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양생이라는 것은, 무사함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인간은 생로병사의 여정을 밟고 또 병도 낫다가 또 낫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 중에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병을 하나 앓을 때마다 몸이 한 번씩 확장되면서 커져요. 근데 잘 병으로 경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책 중에 감기 효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감기는 왜 걸리냐면은, 몸이 이제 히포크라테스나 황제내경이나 동의보은 균형이 깨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쪽, 예를 들어서 간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막 술 먹고 뭐 과식하고 막 화도 내고 이러면, 이 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아프게 돼요. 아프다고 이제 비명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조금 잘 캐치를 해서, 아, 간이 아프다 그러는구나. 그러면 간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먹는 걸 줄이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화도 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 간이 좀 쉬면서 새로운 간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해체됐다가 다시 건설하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몸이, 그 기관들이 그 나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생기를 가지면서 다양화되면서
그 뭐라 그러나 뉘앙스가 있는 표정이 있는 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생은 무리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감기가 이제 감기는 한쪽 몸에 너무 치우쳐서 사용을 하면 감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특히 허리나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인 사람이 있죠. 사람들 관찰해 보면은 어떤 사람 앞으로 기울여서 몸 쓰는 사람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힘든 사람 있고 그러면은 감기에 걸려요. 그럼 감기에 걸리면은 식욕이 없죠.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가 아픈데 이가 지금 너무 혹사를 당했는데 계속 식욕이 있으면 이거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감기에 걸렸으면 잘 먹어야지 영양이 있어야지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이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전통의학 중에서도 아마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단식, 뭐 절식 이런 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무리를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죽을 수 있어요. 기아. 그렇지만 살을 빼야지 아니면 감기를 대응해서 단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니까 똑같은 사실이라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책에 오래 살고 싶으면 감기를 그러는데 원래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 되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 열이 난다는 것은 몸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니까 열이 나 있는 동안에는 음, 몸을 눕지 말고 움직이라고 해요. 그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몸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땀이 날 때까지 이렇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오르면 반드시 해열제를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열이 내리는데 해열제를 먹지 않고 저는 이제 감기 이런 그 정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감기는 제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안 먹고 그냥 해열제를 쓰지 않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고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훈련을 안고 또 직접 이거를 지도를 안 받으니까 꼭 해열제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한 30년 이상 감기약도 안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열이 났다가 열이 자기의 평균 열보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와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고 하세요.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 치유력 하면 이게 너무 좀 나이브한 이야기? 이거 자연 치유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몸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지혜야 지식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자연 치유력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한 곳에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 감기가 오는데 그 감기도 여름 감기, 봄 감기, 가을 감기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기가 걸려 감기, 겨울 감기가 됐을 때는 적당을 하면 좋다고 하고 적당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적당을 두 발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발이 빨갛게 될 정도로 적당도 발목까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신장에 조금 무리가 왔을 때 걸린 감기에는 무릎까지 채워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6분 발이 빨갛게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꺼내 보면은 한쪽이 덜 빨개요. 그러면 그것만 해서 다시 2분. 그래서
연속해서 4일간은 하면은 좋다고 하는, 아마 거기에 거의 책에 써져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을 관찰을 하면서 감기가 걸리고 나면, 감기 걸리고 열이 나면은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뭐 언제 감기 걸리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만났더니, 피부 관리실에 갔다 왔냐고 저한테 물어서 아니라고, 감기 걸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워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갈고 닦는 것의 출발점은 이제 마음에 있고, 마음은 몸보다 반보 앞을 간다 그래요. 반보 앞, 몸이. 그래서 우리가 공상하고 상상하는 게 굉장히 몸에 영향을 주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난소가 어떻게 됐나, 내 난소에 연꽃이 피었을까, 자궁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상상하는 거하고, 누구 친구가 자궁암이 걸렸다는데 너무 걱정스러워, 너무 무서워 이래가지고 피하고 싶어 한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관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비행기 발명했던 라이트 형제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구나 해서 그런 상상이나 공상력이 형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욱더 그렇게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목소리도 다 듣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몸이, 우리가 몸하고 관계를 보면 몸은 우리의 손님일 수도 있고 귀중한 손님일 수도 있고 또 몸이 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편하게, 아마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이렇게 해보시면 좀 달라지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진다는 건 혈액순환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의학으로 보면 잘 되고 기혈이 통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양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양생은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양생이다. 그래서 물론 양생술에 나온 각종 의학에서 나온 양생술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했어도 좋았는데,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하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라면, 빛나게 하는, 그건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완전히 완전 연소하면서 이 생을 살다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삶을 마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드셨던 분들도 이제 드셔서 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래도 그 헤어짐이 그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그냥 가셨다는 느낌? 아니면 미련을 두고 가셨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완전히 완전 연소를 하고 이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 뒤에 도착하는 것이 빠른 것이 좋을지 늦은 것이 좋을지는 모른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살았다 하는 것은 하루 죽었다는, 하루가 짧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삶적으로 생으로 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분은 살아있는 한 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초점을 맞출 때도 있죠. 안 그런가요? 아, 뒤에 가까운 분이 가거나 아니면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이건 너무나 정해진 인간의 숙명 같은 거니까 살아있는 나 지금 이 생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생의 일순을 죽음을 향해서 있으면 숨을 쉬면서 맨 처음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생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죽음을 향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명이야말로 전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활달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생기 있게 사는 사람만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죠. 뭐 머릿속에 이고 지고 뭐 걱정 안고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을 완전히 나무가 한 점의 잿도 남기지 않고 탈 수 있을 때 그거 보면 우주하고 하나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을 완전히 산 사람만이 살 수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순간 한순간을 그 완전 연소하면서 생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그런 자세히 묻겠는데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깊게 천천히. 이게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화나면은 막 퍼붓고 싶죠. 너무 이제 만약에 모욕을 당했으면. 그래도 제가 제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서 인류의 성현들이 한 이야기가 참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참아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참으려고 그러면 더 막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것 중에서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마음속으로 3호흡만 천천히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증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깊이,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깊은 호흡 속에서 하면은 아마 가족과의 관계, 뭐 주위 사람들의 관계도 훨씬 더 우리를 애태우지 않고 서로를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나온 잡지가 있는데 매달 잡지가 나오는데 잡지 이름이 전생이에요. 전생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은 집중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아까도 살짝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한다면 긴장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정말 집중하면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승화강이 되면서 뭐 이건 여러 성현들이 이야기하면 부처님 이야기하면 무심이 된다거나, 그리고 막 예수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가 된다거나, 또 음악가들이 이 집중한 무심한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집중한 상태에서 무심해서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의도를 하지만 거기에 집중에 빠지다 보면 몰입한다 그러죠.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거기에서 정말 예술이 탄생되고 영성이 반짝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간은 집중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마.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 집중도 하거든요. 근데 지성의 공부는 지식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식이 몸하고 링크가 되었을 때 지혜로 바뀌면서 그게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많은 의학의 혜택을 플러스 몸에 대한 감수성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발견하면 조금 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여유가 있고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굳셈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한 감수성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 중에서 우선 아까 제가 그 카자르스의 그 첼로 연주를 조금 드렸는데 거기 안에 그 음악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 우주에는 음악도 있죠. 빛도 있죠. 그러면 우리 몸에 음악이 흐르고 있죠, 당연히. 그러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선조들은 그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음악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악기도 건반도 만들고 가야금도 만들고 또 퉁소도 만들고 또 각 문화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영국에 있는 그 웨일스에서 하프 연주 있잖아요. 하프도 거기 웨일스의 자연하고 인간하고 음악의 공명 관계에서 나온 악기 같아요. 하프의 독특한.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우주인 우리 몸 안에 풍경이 흐르고 있고 기억이 펼쳐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트라우마라고 해서 이제 심리학이 많이 해서 트라우마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제 트라우마는 그 베트남 전쟁 때나 뭐 이런 때 가지고 전쟁을 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전쟁 기억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서 그 정신적인 그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모든 사람들이 막 트라우마라고 하니까 나도 트라우마가 있나? 트라우마를 좀 막 찾아요. 후벼 파요, 자기 안에서. 좀 나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그만 기억도 막 후벼 파가지고 트라우마가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이것도 이제 트라우마의 부작용, 그 말의 부작용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뭐 야단친 게 막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거기에 꽂히면 계속 그게 이제 막 재생산이 돼서 그리고 또 아마 선생님들이 애들을 키울 때 이것만 했으면은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막 내가 자책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과민한 그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 저는 요즘 가끔 어렸을 때 저기 여름에 평상 펴가지고 저기 광주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순천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그 평상을 펴고 여름에 수박을 엄마가 해가지고 형제들, 언니, 오빠,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고드름 참 많이 얼었어요. 지금 광주 같은 데도 고드름 얼고 막 추워가지고 어 장갑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짜준 거 끼고 눈사람도 만들고 막 이런 기억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느낌? 그래서 그 기억의 연구들이 참 많은데 기억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이션에. 근데 인간도 또 개인 한 사람도 만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기억을 나쁜 기억만 갖고 그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그런 경향인데 그게 아마 이 시대적인 조류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그렇게 막 이렇게 잡고 늘어는데 상처는 발로 확 차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자기가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몸 안에서 그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풍경과 기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눈을 감고 있으면 이 가슴에 선생님들이 흉선 어딘지 아세요? 흉선 가슴하고 가슴 사이의 흉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여기가 이렇게 저기에요. 그 성장을 해요. 성장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뭐 할 때도 중요한 게 흉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되게 잘 소중하게 만져주고 이야기도 가끔 해주고
근데 가끔 이제 엄마, 아버지 친구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 기일이 조금 이제 다음 주라서, 이번 주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한 기억이 이제 나요. 너무 그리운데, 여기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몇 년 전까지는 너무 슬픔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요즘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라 고마움, 그 즐거움,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가 없으세요. 손재주가 없었다고 좀 우스운 거? 이런 게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좀 편해진 느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을 때 아프고 떠나보는 순간에 집착해가지고 슬퍼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 60 몇 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1살 때부터 60살까지의 그 관계에서 좋은 기억들이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두고, 마지막 아프고, 마지막 그것만 갖고, 그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떠나보낸 그분의 삶 자체도 너무 좀 신뢰가 된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좋았던 기억들이 더 길었잖아요. 그걸 시시하게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몸으로. 그래서 좋은 기억을, 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이렇게 자기가 기억이라는 게 뭐, 기억의 장에서 뭐 이렇게 아주 불란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서 그 결론은 뭐냐면 기억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막 창조해 가면 되죠. 창조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그 아프죠. 근데 아픈 기억을 그냥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해서 예를 들면 바다에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발 뒤에 용천 있죠? 발 뒤에 발바닥? 용천으로 쭉 내보내버린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100번, 200번 해서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내서 새로운 풍경과 기억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그 파노라마처럼 아름다운 파노라마처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감수성 회복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노구치 하루치카 선생님은 인간을 감성을 요추는 5개 있죠? 5개 있는데 5개로 감정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요추 1, 2, 3, 4, 5번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을 뭐 A병, B형, 뭐 C, 뭐 AB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거 굉장히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명리학에서 일주가 뭐 저는 임수라 그러면 뭐 임수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명리학에서는 태어났던 시공간으로 그거를 사람의 감수성을 보는데 여기서는 몸으로 보는데요. 네, 요추 5개 중에서 이제 5개 중에 1번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개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요추 일본이 중심이 돼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3번의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아주 전문가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선생님들이 별로 안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호흡은 코나 폐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해요. 뼈는 확실하게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뼈도 우리가 뼈를 입체적으로 안 보죠. 그냥 뼈 하면 뼈 선생님들 별로 무시가 안 하죠. 근데 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등뼈는 이렇게 생겨서 입체적으로 생겨서 다 호흡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호흡을 하고 우리가 경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혈. 뭐 그래서 거기에 침도 꽂고 막 그런 침도 꽂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동양을 했는데 그 경혈 중에서도
경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깊이와 모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내일 호흡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매일 귀와 모양이 바꾸면서 우리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생님들한테 퀴즈 한번 낼까요? 우리 몸에는 이건 장자 이야기인데요. 노장과 장자 이야기인데 구멍이 남자는 9개, 여자는 10개 있다 그러죠? 구멍이 아세요? 여자는 10개, 남자는 9개. 그래서 그게 우주하고 통하는 거라고. 장자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눈 2개 구멍 있죠? 귀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그리고 밑에 항문 있죠? 그리고 저기 요도 있죠? 그리고 여자는 또 하나 있죠? 우리 치골 밑에. 그래서 구멍을 잘 관리하고 구멍을 건강하게 해야만 몸의 건강도 좋고 우주와의 관계도 좋죠. 그러니까 눈도 막 째려보고 그러면 눈 관리 잘 못하는 거죠. 입도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입 안에 실질적으로 잘 저기 하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들 우리 그 몸에 대한 감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몸은 타자하고 감응하는 거예요. 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얼어붙는 게 있죠. 정말 자기가 좋은 상태로 좋은 몸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감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엄마가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은 철 따라 변화하고 흘러가요. 그래서 봄의 몸, 여름의 몸, 가을의 몸, 겨울 몸 다른데 그 우리가 만약 식사량 양을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이 먹어도 될 때는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죠. 가을에 많이 먹는다는 가을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몸이 대지와 함께 열려요. 골반이 열려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되고 가을에는 양을 좀 줄이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골반, 그러니까 골반도 보면은 양쪽 가을이기 때문에 골반이 한쪽이 다치고 또 한쪽 다치고 이렇게 한쪽 해서 그러면은 왠지 허리 이쪽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골반이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한쪽 닫히고 한쪽 열리고 그리고 생리가 있으면 골반이 열립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골반이 닫히고 그래서 생리 중에서는 그래 생리 동안에는 그래 조금 먹어도 좋아요. 이렇게 먹고 좀 단 걸 먹어도 좋은데 생리가 끝나면은 다쳐야지 골반이 다쳐집니다. 그래서 그 설 따라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같은 몸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친하게 우리 몸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까 좀 몇 가지 퀴즈 문제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에 정수리가 어디 있어요? 정수리 100회?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여기에서 숨을 쉬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찌근찌근할 때 운전 못해 여기 좀 두드리면 돼요. 이렇게 두들려서 머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100회
여기서도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뭐 차크라 같은 데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도 기혈이 흘리는, 여기도 좀 두드러기고, 그리고 보면은 얼굴하고 머리하고 경계선이 어딘지야. 인간 무섭지 않았어요. 되게 동물들은 얼굴에 다 털이 있는데 인간만 여기 얼굴 털이 없고 있는데 털이 이제 머리가 있으면서 여기만 갖고 난리예요. 그죠? 뭐 여기만 갖고 성형하고 뭐 여기 갖고 한다는데 너무 생각하면 동물들이 보면은 걔나 보면 좀 우리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경계선. 그래서 또 하나 또 그 퀴즈를 내면은 허리하고 허리하고 엉덩이 경계선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하고 엉덩이 경계선. 거기에 살짝 그렇게 틈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허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양 옆구리 같은가요? 양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같은가요? 다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옆구리를 잡아 당기세요. 여기 혈액순환에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뇌졸중, 뇌일혈 이렇게 위험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신호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해서 순환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어디에 뭐가 되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데 머리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몸에도 쌓여요. 어디에 많이 쌓이냐면은 겨드랑이, 여기 계곡이잖아요. 몸에서 계곡이죠. 양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부 그러니까 발하고 그 치골 옆에 그 계곡 있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이거 머리 100개를 뚱뚱뚱 떠들이고 머리만 좀 두드려 가지고 머리 필요 없는 거 다 일단 내보내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이제 좀 먼지 털고, 오른쪽 겨드랑이 먼지 털고 여기 먼지 털면 이것만 해도 좀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달라지고, 이른바 면역력도 높아지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숨쉬기 전에 약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몸을 이렇게 몸을 사랑한다 그래. 너무 요즘 몸을 사랑한다는 말이 유행돼가지고 조금 제가 그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몸을하고 친해지면서 몸을 존중하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학교 지금 아주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좋으면 긴장하면은 아킬레스건이 좀 긴장이 되니까 엄마들이 손으로 아킬레스건을 좀 만져주기만 해도 애들이 마음이 편해지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동의보감에서 나온 신형 장부들인데 보면은 폐가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주름이 있어서 여기가 단전이 있는데 여기 호흡을 깊이 한다는 건가 봐요. 대장이 있고 방광이 있고 신장이 있고 간이 있고 등뼈가, 뭐, 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네, 지금의 해부도하고는 또 다를지 몰라도 폐가 좀 달라요. 여기 폐가. 이 심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에, 에, 전체 내부에 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무슨 기관으로 상상하지 말고, 그러면 좀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여기에 뭐 산도 있고 뭐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매일 빼내는 거, 담지 말고. 그리고 그 기억들 중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은 뭐 바다에 확 뭐 미련 없이 던져야지. 또 오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해서 어, 몸이 좀 맑아지는 거, 맑고, 그리고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오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체를 갖고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뭐 다양한 신체. 그래서 몸은 그래서 몸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체가 객관적으로 근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체가 있고 눈을 감고 보면 우리가 보이는 신체. 그래서 가끔 눈을 감고 몸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만 해도 또 다른 자기 몸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럴 때 정말 배 어느 부분이 아픈지 잘 몰라요. 그냥 배가.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볼 때 부분의 신체하고 우리 몸 전체 왠지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성의 신체하고 부분의 신체 이걸 나눠서 보고 그걸 또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앵글을 바꿔보면은 몸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팠다고도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신체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 언어에 통용되는 신체도 있지만 문화적인 신체도 있어요. 병도 그렇잖아요. 합병은 한국만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합병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합병. 일본은 합병은 없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곤증이 오늘 제가 대학원에 왔을 때 충곤증이라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몸을 보는 감각이 다르니까 이 선생님의 아드님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문화적 신체를 한번 개발을 해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몸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옷이 그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이 이렇게 한복은 왼쪽이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옷도 그냥 패션이 아니라 기의 흐름, 몸이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그 합해져서 생긴 그게 이제 뭐 버선이라는 게 아마 그래서 버선 그리고 치마도 고려시대하고도 조선시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해서 어, 한국지만 이제 좀 부서가 없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복이나 옛날 고려시대 옷은 이렇게 됐죠. 여기가 많이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의 감각이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옷을 입으면 팔을 올릴 때 그냥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올리죠. 근데 고려시대나 뭐 신라, 조선시대 때 한복 이렇게 입으면 여기까지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올리게 되냐면 이렇게 천천히 올리게 돼요. 이게 춤이 되고 이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무리가 없이 가슴에 호흡도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복이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한번 되살려서 그것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3,000개 이상의 층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가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 나는 어떤 몸과 만났는지, 아픈 데만 집중을 해서 아픈 몸을 만나는지, 아니면은 나의 건강하고 좀 재밌고 귀여운 나하고 만나는지, 만날 수 있으면 어떤 몸하고 만남이 있는지. 그러니까 타인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만남도 엄청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마무리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을 어떻게 우리하고 만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잠정적인 마무리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 봤더니 이걸 준비하다가 우리 삶은 끊임없는 잠정적인 마무리가 아닌지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음,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거기서 출발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 삶이 펼쳐지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고대부터 우리 인간 숙명, 그 숙명의 인간 존재 숙명의 생로병사에서부터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질병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 뜻을 맡기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그래도 마음이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만에서 출발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 위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출발하면 거기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출발 팁으로 선생님들한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다쳐지고 몸이 다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과식은 좋지 않고, 그리고, 어, 편하게 실내에서 낮에야 밖에서 활동하지 밤에는 좀 실내에서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동면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그 한기하고 건조를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발바닥 선생님들 발바닥 한번 느껴보세요. 발가락 선생님들 느껴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발가락 사이사이. 그러면 오른발에 첫째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사이 한번 느껴보시면은 발등에 물갈퀴가 쭉 있죠? 거기 잘 흐르고 있나요? 기운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물갈퀴 사이에 잘 흐르고 있나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잘 흐르고 있나요? 근데 되게 잘 안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는 어, 오른발 둘째, 셋째 사이에 사이에서 물갈기로 발목 쪽으로 쭉 올라가면 막힌 부분이 있어 만져보면은 거기를 그냥 손으로 딱 대주면 좋아요. 이 경우에는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애들한테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기가 들어왔을 때. 이건 매일 좀 점검을 해주시면 그냥 발 만져도 좋은데 그 먼저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발바닥하고 발등 이렇게 만져주시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왼쪽도 점검을 하셔서 해도 좋지만 이제 주로 오른쪽인 경우가 많으니 그래서 양쪽 해보시고 제일 이렇게 두꺼운 층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면 좋아요. 설사를 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한기인데 이것도 한기가 빠져나간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징표가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무서워하면 안 하셔도 돼요. 설사를 해서 나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들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가끔 제 어머니한테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겨울에 지금 이거 난방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하면 몸이 상당히 등뼈 같은 게 이렇게 비뚤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되도록이면은 국물 있는 거 적게 먹되 맛있게 국물을 해서 먹고 그리고 물도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한 게 굉장히 몸에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면 물을 좀 놔두고 물을 조금씩
사막에 물이 스며들도록 물을 씹으면서 몸 전체에 스며들도록 해서 물을 좀 잡수시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는. 그래서 저도 이 계절에는 스튜나 뭐 일본 나베나 뭐 찌개나 해서 국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밥도 저녁 때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죽같이 해서 국물 많이 해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조금 줄이면서요. 그리고 간이 굉장히 좀 피곤이 오기 쉬운 계절이라고 해요. 가을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배, 배가 한번 느껴보세요. 배. 그래서 그 갈비뼈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이 밑에 오른쪽 갈비뼈 밑에 내려가 여기가 간이에요. 간인데 여기를 그냥 손으로 가만히 이렇게 만져주시면 주무시기 전에 만져주시면 잠도 잘 오고, 그 간한테 너무 혹사시켰으면 간한테 약간 사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계절에 관계없이 몸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것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하고 허리, 어디까지가 배고 어디까지가 허리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번 보세요. 동시에 배하고 허리. 그리고 가슴도 가슴하고 등하고 동시에. 입체적으로 음성한 거 보는 거 훨씬 잘 보여요. 그 습관만 가져도 몸이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면서 생기가 돌고, 얼굴도 뭐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옆면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 그래서 우리 온 몸은 평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평면이죠. 평면에서 뭐 사진도 찍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정보이지만, 우리 몸 자체는 뭐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전부 입체입니다. 입체를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볼 때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자선을 해보면 선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를 바라볼 때 자기 안을 칠로 보고 밖을 사물어 보는 거. 그렇게 보면 자기 몸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칠로 하고 남을 밖을 사물어 하면은 별 이렇게 불평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몸에 대한 관찰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찰이고 삶에 대한 관찰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자 해도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서 나온 건데, 열심히 살자 해야지 하면 뭐 여기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수승화강이 안 돼, 여기 막 불이 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밑으로 내려서 차분하게 깊은 호흡을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관대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사니까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감흥하면서,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하고도 감흥하면서, 예술작품하고도 감흥하면서, 음악하고도 감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